일본 전자기업 같은 경우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첨단 기술, 굉장히 좋은 제품, 이러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21세기 들어서면서 일본 전자 대기업들이 전부 다 망했습니다. 진짜 남아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일본인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비싼 제품 살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제품을 살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중국 제품을 사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니클로 광고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 한국에서 방송한 유니클로 광고인데 90대 할머니하고 10대 패션 디자이너의 대화로 구성한 광고를 전 세계에 배포했습니다. 유니클로가. 광고에서 10대 디자이너가 제 나이 때 어떻게 입으셨어요? 라고 90대 할머니에게 물어보는데 그때 90대 할머니가 그렇게 오래된 일은 기억 못해 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부분을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 라고 원본과는 다르게 광고를 내보내서 정말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80년 전 위안부 할머니를 비하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어서 그때 굉장히 좀 크게 문제가 됐었죠. 그러면서 유니클로 불매 운동도 정말 크게 벌어지기도 했고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아파호텔 같은 경우는 혐한 호텔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각 객실마다 책이 비치되어 있는데 그 책이 정말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책을 호텔 그 회장하고 그 호텔 사장이 부부인데 둘이서 쓴 책을 자기들이 쓴 책을 객실마다 전부 배치를 해놨어요. 그 책 내용을 보면은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은 한국 내에서도 찬성파가 다수였고 이후 일본이 거액의 인프라를 투자해줬고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나선 것이지 강제로 끌려간 성노예가 아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징 대학살과 관련해서는 당시 일본군이 민간인을 포함해 비전투원은 한 명도 죽이지 않았고 무장한 게릴라들을 어쩔 수 없이 처형한 것이 전부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일본으로 최근에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의 유튜버들도 일본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버들이 아파호텔에서 좀 숙박을 하는 거를 찍어서 내보내더라고요. 심지어는 아파호텔을 홍보해주는 유튜버도 있는 걸 봤습니다. 여기 저렴하고 좋다. 어딜 가나 많이 있고 굉장히 저렴하다. 가성비 숙소다. 그러면서 소개하는 그러한 영상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혐한 호텔인데 이러한 호텔에 머문다는 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파호텔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일본과 한국에서 정말 크게 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이 아파호텔에 머물렀는데 이제 일정을 보고 호텔에 돌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제 냄새가 좀 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냄새를 따라갔더니 침대 밑에서 냄새가 나서 들여다 보니까 그 밑에 아시아계 남성이 있었다.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즉시 그 남자는 바로 방 밖으로 도망을 쳤다고 하는데 그 복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 경찰이 그 범인을 잡는데 지금 힘든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 일본에서 정말 큰 논란이 벌어졌는데 일본 네티즌들은 이거 자작극 아니냐. 어떻게 일본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그러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이타마에서 제이홉의 공연이 있었는데 그 공연장 근처에 있는 아파호텔에서 그 팬들을 위해서 한류 팬들을 위한 데코를 했습니다. 그 사진을 좀 보시면은 정말 좀 황당한 게 한글도 들어가 있고 그 한류 팬들을 위해서 제이홉 팬들을 위해서 이제 한글로 쓴 그런 메시지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꾸며놨어요. 호텔들을.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혐한 호텔인데 한쪽에는 이제 객실에는 이제 혐한 책을
비치해 두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니까 팬들을 위해서 이런 데코를 해놓고 팬들을 맞이하고 좀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DHC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정말 일본의 대표적인 혐한 기업, 그 회장이 방송국까지 직접 만들어서 혐한 방송을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정말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 기업에서도 DHC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또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한국에서 DHC 불매운동이 또 일어났고, 애초에 이제 수입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완전히 퇴출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게 논란이 돼서 일본 시민단체들이 혐한 기업,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하지 말아라, 헤이트 스피치 하지 말아라 라면서 또 시위를 벌였습니다. DHC에 대해서 불매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본에서 벌어지면서 일본 내에서도 DHC에 대한 이미지가 급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DHC 회장이 결국에는 오릭스 그룹의 회사를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팔고 이제 회장은 물러나게 된 거죠. 이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일본 전자기업 같은 경우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첨단 기술, 뭐 굉장히 좋은 제품, 이러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21세기 들어서면서 일본 전자 대기업들이 전부 다 망했습니다. 진짜 남아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요거는 제가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본 기업 샤프는 한마디로 거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버티다가 결국 2016년 대만의 홍하이 그룹으로 주인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백색 가전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2024년 대형 LCD 패널 제조업과 TV 사업 철수와 오사카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시바는 경영 위기 속에 2016년 가전 사업이 중국 메이디 그룹에 매각됐고 해외 생산 공장을 매각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사업 축소를 진행했습니다. 2017년에는 프레시 메모리 사업부를 SK 하이닉스에 매각을 했고, 그리고 같은 해 TV 부문도 중국의 하이센스에 매각했습니다. 2009년 산요전기는 경영 악화로 파나소닉에 매각됐습니다. 2010년에는 반도체 부문을 미국의 온 세미컨덕터에 매각했고, 2011년에는 백색 가전 부분을 중국의 하이얼에 매각했습니다. 결국 2013년 회사를 병합하면서 산요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TV 부문은 일본 기업인 후나이에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후나이조차도 수익성 악화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산요 가전은 중국 하이얼에 매각되면서 이름 자체를 아쿠아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아쿠아가 됐고 제품명도 아쿠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가전 매장, 뭐 빅카메라, 뭐 요도바시 카메라 이런 데 가면은 아쿠아라는 브랜드 가전 제품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인기리에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아쿠아 브랜드가 일본인들은 일본 브랜드, 일본 회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TV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하이센스, 중국의 하이센스 그룹의 TV가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TCL이 9.5%, 그러니까 중국산을 총 합치면은 50%나 됩니다. 일본인들이 구입하는 TV의 50%가 중국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샤프가 21%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샤프는 대만 기업입니다. 대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샤프까지 합친다면은 중국과 대만 기업의 TV는 70%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일본산 TV는 10%조차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샤프가 TV 사업을 철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라는 거는 이 20%조차도 이제는 중국에게 이제 먹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파나소닉도 TV를 만들고 있었는데 최근에
TV 사업을 철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TV 사업 부분을 매각하려고 내놨는데 파나소닉의 TV 사업 부분을 사들이겠다고 하는 회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이거 어쩌면은 파나소닉의 TV도 그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릴 그러한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에서 TV를 만드는 회사는 소니가 유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거의 대부분 한 90% 정도는 일본 TV는 이제 중국이 차지하지 않을까 뭐 그러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싸니까 사는 거고 또 하나는 몰라서 산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산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잖아요. 한국에서 팔지도 않는 그러한 브랜드, 그러한 제품들을 일본 전자제품 매장에 가면은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쫙 깔려 있습니다. 보시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무슨 뭐 아키하바라나 아니면은 뭐 빅카메라, 요도바시 카메라 이런 데 가서 뭐 둘러보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사는 경우는 더더욱 없잖아요.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중국산을 지금은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싸게 파니까 중국산을 사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싼 그러한 제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아쿠아라던가 이러한 제품들은 일본인들이 일본 브랜드, 일본 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사는 건데 가격이 정말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뭐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싸게 파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일본 기업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런 제품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비싼 돈 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제품은 좀 안타깝지만 잘 안 팔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TV 그 판매율 그래프 보셨듯이 한국은 그냥 그 외로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한국 TV의 그 성능이 좋다는 건 일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품의 가격이 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이 잘 안 가는 거겠죠. 저렴한 그 중국 제품 쪽으로 손이 더 많이 가는 거겠죠. 아무래도 뭐 일본 국민들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일본인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비싼 제품 살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제품을 살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죠. 비싼 제품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중국 제품을 사는 그러한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전기 자동차도 일본에 진출을 해서 아무래도 일본에서 좀 인기리에 판매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러한 예상도 나오고 있을 정도라서 좀 아무래도 일본의 분위기는 중국 제품이 전반적으로 점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유니클로는 그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광고를 내보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 호텔은 혐한 호텔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책들을 각 객실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DHC는 혐한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망해버렸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아무래도 뭐 우리 시각에 봤을 때는 나쁜 기업이죠. 안 좋은 기업들이죠. 이러한 기업을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한국에서만큼은 우리가 불매를 한다면 최소한 한국에서만큼은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작은 힘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